안녕하세요. 오등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전체적인 지금 이번 주가 중요한 주간이거든요. 아직까지 시장은 방향을 정하지 못했는데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 내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어제랑 주말간에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시나리오 안 좋게 흘러갈 경우, 저는 안 좋게 흘러갈 경우는 좀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드렸고 중요 이슈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랑 지금 구간에서의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왜냐면 지금 2-3월 구간은 좀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 내에서 매매 과정의 팁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개별주들을 좀 정리를 해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십 분들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금요일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큰 상승이 있기 전에 이 캐펙스 부분이 결국 곡괭이 판 회사들은 좋기 때문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다음에 AMD도 190불 설명드리면서 이제 추천드렸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어제는 또 이제 오라클 큰 상승 전에 오라클이 왜 지금 사기 좋은지, 그다음에 아이렌하고 네비우스도 지금 가격대가 왜 괜찮은지,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그 전력주 버티브나 블룸에너지 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담기는 괜찮은 가격인데 기존에 이제 물린 분들은 좀 마이너스가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린 걸로 대응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대응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두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중요한 실적들은 대부분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한번 밀었고 다행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게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에 다시 들어와 있어서 괜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중요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있다. 그 이슈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 BLS 데이터, 내일이죠. 그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CPI가 나옵니다. CPI보다는 BLS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캐비넷셋이 나와서 이번 BLS 고용 데이터가 다소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은 이거에 공포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하방의 지지를 만들 수 있는 심리적 안도감을 만드는 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고용 둔화가 심하게 나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터져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임금 상승 여부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인플레 얘기가 나오면서 또 뭐가 발동되죠? 네, 스태그 얘기가 발동되기 좋습니다. 심지어 지금 FOMC가 3 월이에요. 네, 3-4월 있는데 이 3-4 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뉘앙스가 좀 크잖아요.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그리고 이 트럼프도 요 내에서 한 번은 금리 인하해 주기를 기대하겠죠.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바뀌는 건 5 월부터라서 6 월에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3-4 월에 한 번은 해줄 수 있는 그런 호재만 나와도 증시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요거를 기대하고 있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둔화가 나오는 게 낫고 임금 상승은 안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CPI는 지금 원유가 1월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12월 PPI가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온 상황에서 이 고객들한테 얼마나 전가를 했는가가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높아질 거다. 그래서 컨셉만 나와도 괜찮게 시장이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BLS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이 어디를 깨면 안 되는지, 어디를 유지해 주면 되는지 요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QQQ를 봤을 때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고요. 올라도 이상하지 않는데 오르는 거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 폭이 클 수 있어요. 그런 비율로 봤을 때 리스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풀매수를 할 구간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기준점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영상에서 QQQ 600까지 이 구간에서 현금 확보를 하고 QQQ 600까지는 다이렉트로 내려올 수 있고 여기서 지지가 되는지 체크를 하자. 근데 다행히 여기서 지지가 나왔고 만약에 여기가 깨졌으면 이 580까지 열어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점들을 우리가 어디서 체크를 할 것인가, 기준을 미리 잡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600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중요 박스권에 들어왔고 여기 매물대 일봉 21선, 그다음에 구름대 겹치는 자리에 저항을 맞는 구간에서 저항을 맞을 거고 BLS 데이터를 만나겠죠. 여기서 이제 눌릴 겁니다. 만약 BLS 데이터가 둔화가 났을 때 초반에 눌릴 확률이 높고, 만약에 괜찮게 나온다, 적당한 둔화로 나온다 하면 여기를 뚫겠죠. 여기를 뚫으면은 어떻게 된다? 네, 다시 한번 이 630을 도전하는 자리, S&P보다 이제 QQQ가 더 낮기 때문에 상승폭이 더 클 수 있어요. S&P는 다시 한번 SPX가 7,000을 도전하는 자리가 되겠고죠. 그래서 BLS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S&P가 7,000을 도전하는가?
QQQ는 630을 도전하는가 그 라인 형성이 될 거고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는다고 하면은 맞고 당연히 이 박스권 하단인 607부터 깨져야겠죠. 여기 깨지고 600 구간. 근데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아니니까 다시 600 구간을 중요 자리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이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의 0.618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자리가 한 105에서 7일 겁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서 다시 올라가느냐, 요걸 깨고 내려가느냐, 요것만 체크를 해도 증시의 방향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죠. 여기 깨지고 내려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반등 이후에 다시 재차락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 상황이 나올 확률보다는 저는 여기서 좀 버텨줄 확률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증시가 막 크게 상승은 안 해도 저는 2-3월, 4월 내에서 최대 이제 580 까지는 열어두지만 여기 구간 내에서 요 3 개월만 버텨준다고 하면은 증시에는 매우 호재다. 그리고 지금 떨어졌을 때 뭐 곡괭이 파는 회사라든가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 방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일단 기준점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보는 방향은 롱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는 기준점에 내려오면은 hedge를 거는 게 아니라 매수로 대응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빅스를 볼 건데요. 빅스가 QQQ 600까지 갔을 때 22로 위험한 구간까지 튀었죠. 거기서 이제 580까지 갔다고 하면은 빅스는 25 이상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빠르게 금요일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진정을 시켰고 18 아래로 잠궈 놨어요.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 아래 풋포지션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시 눌리면서 지금 17 부근에 와 있습니다. 아직 17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빅스가 좀 세게 눌렸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간단히 이 감마값을 봤을 때도 이 17 아래로 잠겨서 이 아래로 존재하게 되고 음의 감마가 강하게 이렇게 잡혀 있으면 올라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현재 이 양의 감마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요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언제든 지금은 튈 수 있다. 이번 주 수요일, 내일이죠. 내일 구간과 다음 주까지 내 이제 BLS와 CPI를 통해서 여전히 튈 수 있는 빅스의 힘이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안심할 구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17 아래로 다시 또 잠기게 된다면은 쪼끔 더 우리가 증시를 안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 그리고 내일이 BLS 데이터인데 만약에 증시가 오늘 오르고 빅스가 눌리면은 시장에서 회피 물량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내일 BLS 데이터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주는 경기 둔화 데이터가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증시는 일정 부분 내에서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데이터가 정말 위험하고 피하고 싶다 하면은 미리 회피 물량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진 보여지지 않고 있고 오늘 본장까지 증시가 일정 부분 내에서 잘 버텨주고 제가 말한 만약에 620이나 QQQ 620이나 일봉 21선 위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상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년물 국채금리를 볼 건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트럼프 정권의 주적입니다. 얘가 주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내려놔야 증시를 강하게 부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양하더라도 얘가 튀면은 또 그거를 또 멈칫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기 박스권을 진짜 오랫동안 지켜준 구간을 올라가면서 리스크 오픈 상황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증시를 또 부양할 수가 없고 이후에 지금 이제 QRA 나오고 어제 이제 중국의 미국채 좀 큰 은행들은 팔고 좀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요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튀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다시 박스권인데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가장 좋은데 다행히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증시에는 좀 다행인 부분입니다. 다행히 여기서 뚫고 막 4.5 이렇게 올라갔으면 증시는 이제 QQQ 580 뭐 540까지도 갈 수 있는 악재가 틀 수도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증시에는 호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1 이후 여기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되긴 하는 부분이다.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간에 다카이치 총리 자민당 압승하면서 니케이 지수 월화 계속 날아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엔화 약세 이슈, 일본의 금리가 또 다시 더 올라갈 거다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한번 튀었다가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엔캐리 이슈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에 밀접하게 정부에서 개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3월 달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게 거의 한 8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요런 부분을 미리 안 좋은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다. 요런 부분은 괜찮은 겁니다. 불확실성 안 좋은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터지는 거는 증시의 큰 악재인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터지는 거는 이미 선수들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오더라도 엄청 큰 충격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면 큰 악재로 작용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애증의 코인을 볼 건데요. 지금 여기 구간에서 세기 나오면서 이탈하는 강한 하락, 거래량 터지고 반등 나오는 구간이 뭐다? 찐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코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목이든 요런 구간이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이제 그 종목이 개박살 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코인도 아예 시즌 아웃이다 이러면 요런 걸 무시를 하는데, 코인이 다시 살아날 쪼끔이라도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은 찐 저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찐 저점이 돼서 V자로 반등할 확률은 낮아요. 20%도 안 됩니다, 이러한 확률은. 제가 지금 증시가 크게 떨어질 확률을 20% 미만으로 보는데, 그만큼 코인이 이렇게 급상승으로 올라갈 확률도 20% 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코인은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어디를 지켜줘야 되느냐,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코인으로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 저도 이제 이더유에 물려 있지만은, 물려 계신 분들이 거기다가 물을 타게 되면은 저는 시간을 좀 많이 녹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그 고통을 받기 싫으면은 차라리 계좌를 하나 더 터서 지금 거에서 일정 부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만 먹고 나온 다음에 이후 흘러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대응이 좋아 보이고요. 중요한 지지 라인들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은 이 69K입니다. 자, 첫 번째 상승 사이클의 꼭지, 그 다음에 여기 2024년 상승 사이클을 만들었던 돌파 지지가 나왔던 구간, 여기를 중요 맹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이 이 69K 위에서 마감이 된다. 꼬리를 달아도 상관없어요. 몸통으로 여기 구간에서 위에서 마감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80K까지 도전해보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 80K는 CME 갭이 있는 구간이고요. 급락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형성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들기러 올라간다. 만약에 여기를 깬다고 하면은 좀 저점을 위협하는 구간이 한 번 더 나오고 시간을 좀 더 보내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요렇게 69K를 못 지키는 상황이 나오려면 뭐다? 네, BLS나 CPI 데이터도 안 좋게, 증시에도 안 좋게 흘러가야 요 아래를 깨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증시가 잘 버텨주고 상승하는 모멘텀을 조금이라도 유지해 준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69K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여기 80K를 한번 두들기러 갈 수 있는 구간은 됩니다. 그럼 요 80K를 두들겼다가 당연히 리턴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다른 계좌를 터서 일단 여기 구간 비슷한 물이, 이게 80K가 아니라도 78K라든지 거기 왔을 때 부분 익절을 하면서 익절을 해 놓고 다음을 지켜봐요. 이 눌리든가 돌파를 하든가. 그러다가 자, 만약에 여기서 내가 팔았는데 이 84.5를 돌파를 했어요. 그럼 이제 추세 전환 위치를 돌파를 해서 여기서 이제 비벼 가지고 지지가 나온다. 이러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기준을 이제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 대응을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이번 주 안에 69K를 지켜주면은 80K를 도전하러 가는 확률이 높다.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세기형 이후에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반등하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가 찐 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여기를 찐 저점으로 활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V자로 빠르게 반등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전히 코인은 약세입니다. 뒤에 이제 제가 도미넌스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건 뒤에 얘기를 하고 지금 1 시간 봉으로 보면 이더리움에 이때보다도 더 큰 거래량이 2월 8일 요때 이 1 시간 동안에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요 방 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기준으로 잡았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69K 기준은 2,1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여기를 깰 수도 있는데 마감만 주봉 마감이 여기 위에서만 된다고 하면은 똑같이 80K 비트코인 노린 것처럼 이더리움도 2,600까지 이 부근까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강해진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당연히 눌리거나 뭐 돌파하거나 이 상황이 나올 건데 이 과정은 나중에 지나가 봐야 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이 2,800 여기 다시 한번 깨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혀 강세가 아니고요. 매우 약세입니다. 추세 전환도 못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얼마나 끌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단 전환되는 모습이 나와야지 그다음에 나오는 거지.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모든 이 상승을 일단 반등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 관점 내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구간에서는 기존에 있는 거에 물을 타는 것보다는 네 새롭게 들어가서 일정 부분 만약에 깨진다면 다시 나올 수 있고 기존에 있는 물량을 나올 수 있게 그다음에 올라간다고 하면 익절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게 낫습니다. 기존 거에 물을 타는 것보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테더 도미넌스를 볼 건데요. 전체적인 틀 박스권을 보면은 과거 초불장 사이클, 그다음에 시즌 아웃 사이클, 그다음에 트렌드로 유지됐던 꽤 오랫동안 상승 유지했던 요 사이클이 여기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번에 깨질 때 여기가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단기간에 지금 2주 동안에 개박살 났던 요 구간을 여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가 지금 중간 사이즈까지 와서 여전히 이 구간에 있으면은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테더 도미노스가 빠르게 이 구간 아래로 다시 내려와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추세 전환이 돼서 다시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로 이어가는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간에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코인이 매우 약세인 구간에 있다. 그래서 다시 테더 도미넌스가 한 최소 6.5% 정도는 내려와야 우리가 이제 좀 안심을 돌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 무리하게 기존에 엄청 세게 물려 있는 것에 물을 타기보다는 그거에 물을 탈 거면 제가 말하는 거 이제 마이너스 90%막 이렇게 찍히는 것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지금에서 물을 타겠다는 거는 물을 타기보다는 다른 계좌를 운영을 해 가지고 좀 내려왔을 때 익절을 하고 또 지켜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이 박스권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좀 줄어들고 운영을 하는 게 낫다. 만약에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시드 운용 비용이 많지 않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넘쳐 흐르면은 그 지금 구간에서 여기다가 박아 둬도 상관없고 그 두 개짜리를 또 하나 더 운영해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되겠고 저는 지금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개별주 몇 개만 볼 건데요. 마소를 볼게요. 마소는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주봉 RSI 30인 부근인데 주봉 RSI 30이 왔던 구간은 관세 때, 그다음에 2022년 하락장 때, 2020년 코로나 때 이때뿐 아니면 오지도 않았거든요. 2028년 관세 때는 오지도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만큼 저평가된 자리다. 그리고 요 이슈에는 오픈 AI 이슈, 소프트웨어 이슈가 컸죠. 근데 오픈 AI 어제 10% 성장할 수 있다는 호재 뉴스가 나왔고 이번 주에 새로운 모델을 발표한답니다. 그래서 그 모델까지 괜찮게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가 저점이 될 수 있다. 네, 지금 대부분 마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물려 있어요. 여기는 초급락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매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 아니면 대부분 여기 구간 내에서 물려 있으실 분들인데 자 그럼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인가? 지금 자리는 전체 2024년 패러럴과 이 갭을 메꾸는 하단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하기 용이한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물린 부분에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이제 계좌를 운용을 다시 하나 하셔야 되는데 잘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의 갭이 존재를 합니다. 450에서 460 여기 구간. 그래서 여기 구간에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바라보고 가든가 계속 들고 갈 거면은 본주로 들어간 다음에 그냥 홀딩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리테스트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든 메타처럼. 그래서 이런 구간이 존재는 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진 않다.
BLS나 CPI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와서 다시 QQQ 600을 깨고 580 구간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마소 구간은 이쪽에 있는 갭을 채우러 내려가게 될 겁니다. 360. 그래서 요거는 감안은 해도 돼. 확률은 낮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마소는 접근하기 좋은데 우리가 여기 구간에 있는 걸로 물을 타게 되면은 이 정도의 횡보는 견딜 수 있지만 혹여나 여기 떨어졌을 때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다른 계좌로 본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다른 계좌에 MSF를 다시 담는 게 낫고 올라갔을 때 일단 정리를 해 두고 지켜보는 게 낫고 혹시나 악재가 나왔을 때는 요것만 일단 덜어내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그러고 나서 여기 갭을 채웠을 때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요 발생 확률이 낮지만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거는 만약에 이제 증시가 좀 오른다 하면은 이 구간에서 한번 정리를 해 두고 다시 떨어졌을 때 담든가 전환이 되고 200일선 위로 올라가고 나서 담든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이때 실적 때 급상승한 이유가 AWS의 성장이 18%였다가 처음으로 20%를 넘었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뱉어내고 이번엔 심지어 24% 성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꼬라박았죠. 그 이유는 캐펙스 때문에 2천억 달러. 근데 아마존은 이 2천억 달러를 대부분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수익으로 구조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분기에 뭐 27%, 30%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면 이때가 대폭등할 겁니다, 아마존은. 그래서 요 우려를 가지는 구간이 이 2월, 3월, 4월이겠죠.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지금 갭이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일선 아래에 잠겨 있고요. 어제는 여기 구간에 저항을 받는 구간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여기 아래에 갭도 있고 이러면 자, 올라갔다가도 다시 한번 이 구간 내에서 한 번 더 이 구간을 찍으러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존재를 해요. 이게 이제 짧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갔다가 그럼 요 구간을 견뎌야 됩니다. 지금 구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윗구간에서 지금 이 급락을 피하지 못하고 물려 있다. 그러면은 돈이 많으면 그냥 여기다 물을 타고 기다려도 된다. 여기 구간을 기다리든. 하지만 나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이 물려 있는 건 내비두던가 아니면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자, 이 구간에서 자, 200불이나 여기 구간까지 염두를 해 두면서 들어간 다음에 자, 이 갭을 채우는 200일선 이 라인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정리를 한다. 그다음에 이후 진행 사항을 지켜보는 거죠. 맞고 떨어지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냥 뚫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 지지가 확실하게 되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가는 구간. 이렇게 그냥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운용을 하시면 되겠다. 다음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요때도 그 누구도 150불 얘기를 안 할 때 전 150불 얘기를 하고 올라가고 나서 결국 한 번은 이 125불을 터치하고 갈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분명히 이때는 이제 조롱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어찌 됐든 이유가 어떻게 붙었든 뭐 IC까지 겹쳐지고 공매도 겹쳐지고 소프트웨어 악재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 악재를 누르면서 이 자리를 도착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중요 자리를 터치를 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터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팔란티어의 악재가 아닙니다. 이 자리를 터치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잊을 수 있는 구간을 찍고 가는 거기 때문에 팔란티어 주주분들은 좋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어차피 찍었어야 한 번은 찍었어야 될 자리들을 찍어줬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악재가 만약에 이제 터져서 QQQ 580으로 찍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이 100불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구간이 제가 뭐라 그랬죠? 확률이 낮다. 이 낮은 확률에 지금 베팅을 하는 것보다 높은 확률에 베팅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저도 여기 구간에서 샀고요.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갔고 어느 정도 구간에서 사는 게 좋은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당연히 200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150불이 저항이 될 거고 이 160불이 저항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구간에서 새롭게 들어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 내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재차 진입을 해서 뚫고 나서 확인이 된 다음에 유지를 가는 게 좋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그냥 계속 들고 가겠다 물려놓고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당연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고 여기서 막고 횡보하고 다시 오르는 거를 견뎌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뚫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에 돌아왔다. 이때 파는 게 아니에요. 이때가 상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견뎌내고 물량을 모아 두시고 나서 최대한 뽑아 가야겠죠. 팔란티어. 네. 그렇게 들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매매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브로드컴도 애플처럼 똑같이 여기서부터 이 라인 설명드리고 구글 실적으로 인해서 TPO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그대로 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분들 중에서도 들어가신 분들이 좀 지금 수익을 크게 보고 있을 건데 지금 이 구간에서 브로드컴은 계속 홀딩해도 돼요. 네, 이제 실적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적 구간에서 여기 지금 추세를 뚫고 살짝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겠지만 이 라인 내에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 계속 들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찍고 300불 찍을 수 있는 구간 찍었고 전환했고 추세 전환하는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뚫고 360불에서 부딪히고 다시 한번 이 구간 리테스트 나오고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죠? 추세는 상승으로 접어들었다. 기간 횡보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접어들을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브로드컴 보유자들은 이제 상승을 조금 누릴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의 악재는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전체 지수가 밀려버리면 얘도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감안은 하되 기회는 놓치지 마라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오라클은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과매도 구간에 찍을 자리 다 찍었고 주봉 RSI 하단 찍었고 200일선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매우 좋고 저도 들어갈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제 호재 소식이 뜨면서 9%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V자로 한번 빠르게 올라가든가 여기서 좀 지지고 볶든가 하든 여기가 저점이 됐을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가 됐다. 오라클은.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 이제 주주분들은 조금 저는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매도는 끝났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깰라면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QQQ가 580까지 아예 깨버리는 그런 전체 지수를 전체를 다 끌고 내려가는 하락,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하락, 그 구간이 나오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오라클은 여기가 이제 저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오픈 AI가 지금 뭐 성장 얘기 호재 소식이 나오니까 그 추세를 오픈 AI도 이제 이어가 줘야 돼요. 샘 알트만이 엔트로픽에 이제 계속 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고 이제 제미나이하고 엔트로픽을 이겨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모델이 나와서 요 구간을 돌파를 한 다음에 이제는 150불을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170불은 저항이 될 거고 이 170불 안에 위로 올라가면 다시 박스권으로 입성하게 되고 그럼 200불 그다음 다시 215불 요렇게 하나 둘씩 지지 라인을 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이 구간이 저점이 될 수는 있지만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150, 170불에 부딪혀서 150불 리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가는 요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엠로빈을 볼 건데요. 엠로빈은 요 구간에서 이제 매출 조정 리포트가 나왔을 때 제가 일단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요런 조정 리포트 나오는 것 자체가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이 넥라인 깨지고 하락이 나왔고 1대1 비율로 저점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어제 이 악재가 해소가 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철회하고 사과문 나오고 여전히 우려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요 악재가 해소가 됐다. 그래서 반등폭이 컸고요. 현재는 이 반등이 실적 전까지 요 부분에서 비비겠죠. 좀 더 올라가더라도 이 550 여기 500에서 550 요 구간이 좀 강한 저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 때 이것까지 뚫어내는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기 구간 내에서 시간을 좀 소요하고 나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죠. 이게 꼭 상승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큼 실적과 호재 소식이 나와야지 추가적인 다시 상승이 가능한 거지. 지금 여기서 상승분에 대해서 더블탑 만들고 기간 하락 횡보 이후에 성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사이클이 된다. 상승분에 대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동력, 실적이 받쳐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을 더 이 고점을 더 높일 수 있는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모든 종목들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이 더 상승할 여력만 있으면은 추가 상승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여기서 끝이고 그다음에 이제 횡보를 하는 거죠. 그러게 아니면 하락을 하든가. 요렇게 사이클이 돌아간다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 SPX를 보면 다시 7,000을 두들기는 위치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기술주가 지금 워낙 약세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약세인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구간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좀 0.5% 내에서 움직일 것 같고, 만약에 그 이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내일 BLS 데이터에 대한 증시가 좀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좀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좀 커지는 거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잘 버텨준다고 하면은 BLS 데이터를 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장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